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방식으로 검증이 된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네. 뭐 저희가 입법 청원하는 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는 입법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스토리라는 너무나 잔인한 방식의 어떤 그 사육을 금지하자는 거지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는 청원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공장식 축산이 공장식 축산이 지속 가능한 축산 방법이 아니거든요.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뭐 2010년에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뭐 300만 마리 뭐 몇백만 마리의 소돼지가 생매장 되는 거 보셨죠?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해에 뭐 4천만 마리 이렇게 생매장 당해도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해요. 그 동물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해도 어차피 먹는 건데 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굉장히 둔감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 공장식 축산이라는 방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대규모의 어떤 왜냐하면 그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질병에 취약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공산품처럼 계속 대체가 되는 거죠. 죽이고 또 입식하고 죽이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.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좁은 공간에서 빨리 키우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항생제랑 뭐 호르몬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가 먹는 우리의 몸에 그 축적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이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거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곡물이 필요하다 보니 뭐 밀림이나 어떤 산림을 파괴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어떤 그 초지가 전부 다 사료용으로 재배가 되고 사람들의 어떤 식량이나 그리고 곡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물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물들도 이 지구에 있는 상당히 많은 물들도 그런 공장식 축산에 사용이 되면서 물 부족 현상도 생기고 그들의 분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토양과 그 대기와 뭐 해양을 다 오염시키고 그리고 초식동물인 뭐 양이나 소가 내뿜는 어떤 뭐 방구나 트림이 그 메탄가스가 자동차가 뿜는 그 이산화탄소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 들으셨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연구가 된 것들이고 그래서 어느 하나 동물복지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지구 환경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어떤 그 동물의 아주 기본권에 대한 측면, 뭐 어떤 한 면을 보더라도 공장식 축산은 가능하지 않은 더 이상은 유지가 되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를 좀 저지시키는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약간 돼지, 닭을 사실 우리 강아지,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르게 구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먹는 거, 또 반려동물은 또 그렇지 않은 거. 사실 그것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사실 있거든요. 다 살아있는 동물이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. 또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농장동물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안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용개와 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차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개는 다 개고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편의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랑 사실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조금 더 무언가 이렇게 일찍 머리가 좋든 하여튼 뭔가 욕심이 많든지 간에 어쨌든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그 구조 안에서 그래도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
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 동물에게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는 게, 어차피 뭐 먹을 거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성과 윤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아마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그 어떤 그런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. 약간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데, 아니면 사람도 살기 힘든데 왜 동물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냐, 이런 또 질문에 대한 또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또 다음 질문, 네. 이쪽 노란, 네, 먼저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제 이 옥자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렇고, 이제 그 스토리나 케이지의 문제가 되게 저도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 편인데,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AI와 살충제 때문에 계란 문제가 되게 주목을 받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값싸고 제일 편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계란들은 대부분 케이지나 이렇게 케이지 안에서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계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,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인데 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취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먹고 싶어도 동물복지 란을 소비하고 싶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소득의 격차가 결국에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더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그런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요즘에 고민이 많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. 네, 맞아요. 그거는 뭐 결함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 먹거리의 어떤 야극화?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은 다 유기농에 다 그런 음식만 먹고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다 패스트푸드나 정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전 세계에 다 직면한 문제이고,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되는 동물복지 달걀만 먹을 수 있고, 뭐 산청에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닭이 낳은 뭐 그런 달걀을 먹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달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그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, 이 영화도 사실은 요즘에 왜 그 수직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독과점이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공장식 밀식직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조장하거든요. 그래서 이 닭이나 달걀을 키우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도축하고 이런 걸 다 하나의 기업들이, 영화가 투자 배급 뭐 제작을 다 하듯이 뭐 할인 이런 데서 다 하나의 어떤 그 생산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정부에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어떤 그 우리의 세금이죠. 그런 돈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규모 농들, 뭐 닭은 뭐 3만 마리 이상, 그다음에 뭐 돼지는 1,000마리 이상의 우리의 세금이 그 지출이 되면서 이런 어떤 밀집식 사육이 더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. 차라리 옛날처럼 뭐 소규모 자영농들, 뭐 예를 들어서 닭을 뭐 한 100마리나 200마리 키운다든지, 뭐 아니면 뭐 1,000마리 미만으로 키운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아마 그 달걀이 생산될 수도 있을 텐데,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아예 그냥 밀집식 사육 자체로 조장하고 있는 게, 그게 이제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갖고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
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또 다음 질문.